네, 뭐 타이틀은 집콕 수혜 게임주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사실 모든 IT의 총화가 모인 아주 그 집약체죠. 거기서 이제 확장성을 띈다면은 뭐 가상현실과 뭐 결제, 전자결제도 그렇고 증강현실도 그렇고 이것이 분야별로는 모든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모태적인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임과 관련된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분석 시간이 되겠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위정현 회장님은 이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교수를 또 겸직하고 계시고 콘텐츠 미래 융합 포럼의 의장으로 또 계시잖아요. 네. 소개시키다 보니까 어디 주례 선생님 소개시키듯이 해버렸는데. 네. 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 게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앞에 잠깐 모르지만 뭐 게임 산업이라고 자꾸 그 국한을 지으니까 언뜻 들으면은 좀 제한적인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주제 넘은 생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게임이 최근에 이제 네.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데서도 게임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데이터를 도로 데이터 등등의 뭐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악천 후에 자율주행차를 주행시키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대차나 이런 데도 그렇고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게임의 엔진을 써가지고 뭐 가상으로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예,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거죠. 하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게임이라는 게 고유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를 넘어가지고 제조업, 뭐 항공 또는 선박 이런 데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군대를 다녀오신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다 아시고 워게임이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가상의 이제 현실을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모든 그 데이터를 집적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IT의 총화가 다 들어가야죠. 뭐 메모리부터 해서 뭐 이 비주얼적인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걸 연산해야 되는 뭐 CPU, 뭐 GPU, 뭐 복잡하지만. 하여튼 자,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레벨도 달라지고 생태계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그 게임 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의 주요한 어떤 수혜 산업의 하나입니다. 또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 이제 요즘 이제 뭐 언택 또는 비대면 산업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게임 산업은 이제 비대면 산업의 이제 중심으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대략 한 1, 4분기, 2, 4분기를 보게 되면 매출 자체도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고용도 늘어나는 그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게 되면 네. 올해 이제 1분기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이 이제 다운로드가 약 123억 건 정도 다운로드가 123억 건이요. 예. 근데 전년 동기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명, 80억 명이 한되는 걸로 알았는데 예. 게임로드의 다운 건수는 123억 건이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동기 대비를 보면 18%가 증가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증가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 회사의 지금 매출이 주요한 어떤 게임사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매출이 한 7,311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2배입니다. 같은 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414억 원이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만 네. 작년에 3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배, 영업이익은 3배가 늘어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분기나 뭐 3분기, 올해 전체 분기로 봤을 때는 이 그로스의 성장이 좀 더 가속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저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확산과 정체를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도 지금 환자가 조금 늘어서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봉쇄를 좀 해제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어제 시장에서 코로나가 좀 발견이 됐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이런 상태로 정체하고 확산을 반복한다면 게임 산업도 올해 계속 동일하게
코로나 확산과 정체에 맞추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국가별로도 데이터가 조금 합산되는 것이 있죠. 예. 어떤 형태입니까? 나라별로도 이제 살펴보면 대략 스페인이 지금 가장 많이 스페인이 코로나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만 축구를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가나요? 예, 그렇다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건 재택근무라는 형태 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집에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이제 근무라는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과 빈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이 60%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 네, 뭐 일본이 한 50%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한 40% 정도 성장을 한 즉 다운로드 건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네.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대략 한 40~40%의 다운로드 건수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스페인 같으면은 이제 바르셀로나의 모바일 월드 컨글레스 MWC를 저희가 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또 그 취소가 됐고 하다 보니까 IT 쪽은 스페인이 의외로 많이들 이게 게임 쪽으로는 활용도가 높은 국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데이터 받고 상반기 게임 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떤 이슈가 됐던 게임들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예,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게임 같은 경우는 역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예, 숲. 흔히 이제 약칭 그 모동숲이라고 부릅니다. 모동숲. 네. 예. 지금 일본 화면- 게임인가요? 예, 닌텐도 게임입니다. 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아기자기하고 사람에게 이제 힐링을 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네. 사과나무로 흔들어서 사과를 줍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예, 아주 귀여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저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압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하나로 닌텐도의 시가총액이 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3월 20일 날 동물의 숲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만 출시 사흘 만에 188만 장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줄을 서도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품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히 큰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예, 예전에 카트라이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마 기억하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캐주얼 게임에 한 획을 그었던 카트라이더 이제 레이싱 게임입니다. 네네. 뭐 이제 운전하는 그런 레이싱 게임입니다만, 자율주행의 모태인가요, 이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자율주행이 아니고 이제 소비자들이 플레이어들이 조종하는 거죠. 조종하는 이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뭐 주행의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게 출시되었습니다만 한국의 앱스토어의 인기의 1위, 그리고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아주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출시 17일 만에 1,000만 유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은 MMORPG라고 불리우는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을 말합니다만 네. 그런 어떤 MMORPG가 강세를 보였고 한국 게임을 좀 주도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MMORPG에 특히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아이템을 사서 게임을 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게임의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만 그게 좀 피로감을 느낀 유저들이 네. 좀 집중돼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이번에 이제 카트라이더 이 러시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10대 유저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캐주얼 게임이 가진 특성을 잘 구현했기 때문에 10대 유저가 그 정도 지금 모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이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가 캐주얼 게임이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장르를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게임으로 지금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캐주얼 게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약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의미. 단시간에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채팅하듯이 그리고 오락하듯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심한 경쟁적 요소, 예를 들면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네네네.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만 공성전 이런 건데 그런 게 없는. 그래서 한 번 게임이 끝나면 뭐 그대로 이제 서로 즐겁게 안녕하고 끝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그걸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죠. 자,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신작 중에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대작들이 있는지요?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3N이라고 불리우는 뭐 세계의 어떤 메이저 게임사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NC소프트가 올해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리니지 시리즈로 뭐 리니지 M, 뭐 리니지 모바일, 뭐 M, 리니지 모바일 뭐
X2M 뭐 이런 형태의 그 어떤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네. 그런 어떤 IP 기존에 이제 온라인 게임 IP를 가지고 올해도 계속 게임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주 성공했던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의 어떤 신작,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또는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이런 형태의 모바일 게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세븐 나이츠라는 역시 모바일에서 유명했다, 아주 크게 성공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있습니다만 세븐 나이츠 2 모바일을 출시에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카트라이더로 크게 히트를 했던 넥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훨씬 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넥슨은 현재 던전 앤 파이터라는 그 게임 하나만으로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로열티를 매년 1조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라는 PC 기반의 게임을 지금 모바일로 지금 이식하는 지금 모바일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금 곧 출시할 예정으로 중국의 이제 텐센트에서 이제 사전 그 예약을 받고 있는 중인데 네. 대단히 크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전 예약에 참여할 정도로 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쭤보실 수 있는데 넥슨에 투자를 하려면은 주식은 관련성 있는 게 국내에는 넥슨 GT? 네, 넥슨 GT인데요. 사실 넥슨에 투자를 하시려면 일본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넥슨에 그냥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넥슨 주식을 사시는 게 좀 가장 요즘 해외 거래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한데. 예. 네, 넥슨 GT는 직접적인 관계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넥슨 전체를 커버하는 게 넥슨 코리아하고 넥슨 저편입니다만 네네. 넥슨 GT는 또 넥슨 코리아의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넥슨의 전체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약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넥슨의 이슈가 생길 때 넥슨 GT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넥슨과 넥슨 GT의 직접적 관련성은 좀 약하다는 점, 그리고 보다 이제 넥슨의 장기적 성장성을 생각하신다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그 네. 넥슨 그 저편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일본 엔화도 좀 사면서 넥슨을 좀 같이 사보는 뭐 국가적인 운동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예. 하여튼 그렇고. 자,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5월에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무엇이 또 달라지게 됩니까? 예, 모처럼 이제 이게 게임 산업 종합 계획은 정부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게 되는 종합 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게 5년째가 됐기 때문에 내용에 큰 폭의 어떤 전략을 담아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하나가 이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용자, 게임에 대한 권리라든지 게임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등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지나치게 확률이 낮다라든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로또보다 낮다라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 내에는 아이템의 종류라든지 확률 정보 등을 표시를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게임 산업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게임에 대한 광고 중에서 지나치게 여성을 좀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때로는 게임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선정적인 광고를 내서 유저들을 모으려고 하는 네. 잘못된 어떤 관행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률에서는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에도 뭐 VR이라든지 뭐 가상현실입니다만 또는 블록체인 게임, 클라우드 게임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한 게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성장 신성장 게임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어떤 생태계 자체를 끌어올리고 기술적으로 이걸 백업하겠다, 즉 기술적으로 이걸 서포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거의 다 되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좀 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 쪽하고 좀 매칭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노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파노 이슈인데
올해 이제 5월 달에 원래 5,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이제 된 계획이 되었다고 좀 알려졌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연말 이내에 대략 11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때 연말 이내에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 그걸 계기로 파노 이슈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과거가 좀 다른 게 문체부와 외교부의 어떤 수장이 장관이 이 파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 파노 문제가 해결돼야지 게임 산업의 재도약이 좀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간, 특히 저희 학회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학회도 힘을 모으고 그리고 정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파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또 말씀 주신 분은 한국게임학회의 위정현 회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